안녕하세요, 혜둥이들 닥터 혜자입니다. 요즘에 리프팅 레이저 진짜 종류가 많죠. 뭐 울세라, 써마지부터 시작해서 인모드, 튠 여러 가지 장비들까지 합치면 진짜 종류가 많아서 나한테는 뭐가 효과적인지 고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제가 요즘 최근에 하나 새로 구입한 장비가 있거든요. 바로 여배우들이 촬영 전에 받는다는 그 레이저, 이제 티타늄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입소문을 좀 타고 있던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예식이나 면접이나 나 중요한 날이 있다, 그리고 티나지 않게 리프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리프팅 레이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 레이저 고주파인가요? 아니면 뭐 초음파인가요? 이 티타늄 레이저는 둘 다 아닙니다. 티타늄은 진짜로 레이저예요. 레이저라는 거는 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티타늄은 755, 810, 1064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그런 이제 세 가지의 파장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예요. 이 세 가지 파장을 따로따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좀 깊은 층, 그리고 이제 피부를 표피, 진피, 그리고 그 아래쪽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그 전층까지도 이제 레이저가 조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기술로 이 레이저 회사인 알마가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알마가 어디냐면 여러분 튠 아시죠? 튠 페이스, 튠 라이너, 그거를 만든 데가 알마고요.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 레가또라고 하는 레이저 제조도 알마에서 했거든요. 이스라엘 기업인데 매정한 기술력이 진짜 좋은 회사예요. 아주 유명한 레이저 회사고, 근데 사실 이게 세 가지 파장이 동시에 나오는 게 좀 왜 좋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이제 피부과랑 성형외과의 레이저 파트를 공부를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보게 되는 레이저의 파장과 흡수를 본대요. 티타늄 레이저를 하면서 눈여겨볼 파장은 여기 요 부위예요. 이렇게 요 부위가 이제 티타늄 레이저 세 가지 파장이 포함되는 부위고, 여기는 이제 멜라닌 색소랑 물이 이제 물의 흡수율이 높은 그런 구간이에요. 지방 조직이나 근막 조직에도 당연히 물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멜라닌 색소도 어느 정도 파괴를 하니까 브라이트닝도 같이 된다.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그냥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 게 또 요거거든요.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 매질을 어디까지 투과하느냐가 레이저의 또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의 피부를 매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 755, 810, 1064 요 부위예요. 저 끝에 CO2 레이저라고 되어 있는 그 레이저에 비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 CO2 레이저가 뭐냐면 탄산가스 레이저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점 뺄 때 쓰는 레이저예요. 그래서 그 점 뺄 때 쓰는 레이저는 표피에서 진피 일부층까지만 얕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면에 있는 점을 안심하고 뺄 수가 있는 거고요. 티타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이저들에 비해서 진피층, 그리고 진피의 하부 조직,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약간 근막층의 일부까지 깊이감 있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티타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파장이 멜라닌, 그리고 물을 가지고 있는 요 늘어진 조직과 그다음에 색소 조직에 어느 정도 타겟이 되고, 깊이 자체가 피부 표피층부터 진피 아래층까지를 깊게 아우르는 요 세 가지 파장을 다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넓은 영역에 높은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다. 요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왜 3파장 동시 조사가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티타늄은 시술을 할 때 크게 두 개의 모드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스택 모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택이 사전 찾아보면 쌓아 올리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겹쳐서 그 부위에 조금 깊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한 부위에다가 에너지를 좀 축적을 시켜서 이제 좀 강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모드라서 최대 깊게는 6mm에서 8mm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는 이제 울세라와 약간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볼륨 타이트닝을 조금 꾀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요. 어떤 면에서는 깊은 조직을 타이트닝 시키는 데에서는 울세라의 역할을 일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모드는 SHR 모드라는 건데요. 요거는 아주 에너지를 얕게 흩뿌리면서 사용을 하는 거라, 우리가 깊은 부분이 아닌 진피랑 표피,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브라이트닝, 그리고 잔주름, 그리고 피부결 개선을 타겟팅해서 하는 그런 얕은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핸드피스를 막 열심히 움직이면서 이제
이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시켜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브라이트닝 효과와 함께 얼굴 라인이 정리가 되고 겉에 피부를 좀 밀착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써마지랑 약간 역할을 공유한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티타늄 리프팅 자체로 깊은 곳, 즉 근막의 일부층이랑 유지인대까지도 이 에너지가 도달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프팅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얕은 곳에도 에너지가 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콜라겐 재생이나 안색이 밝아지고 잔주름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티타늄 레이저는 얼만큼 간격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한 달에서 석 달 사이로 추천을 드려요. 반복을 하실 거면. 그 이유는 사실 울세라나 써마지보다는 집중도는 떨어지지만 분산이 잘 돼서 다량의 에너지를 부담 없이 전달을 하는 레이저이기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콜라겐 개생 주기가 보통 2-3개월 정도인데 걔네들이 떨어지기 전에 부스팅을 하는 게 좋거든요. 티타늄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훨씬 덜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울세라를 할 때는 내가 수면 마취를 하고 그게 부담돼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셨다면, 티타늄 레이저 같은 경우는 잘 참으시는 분들은 연고 마취 없이, 좀 못 참으시는 분들은 연고 마취 바르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이제 낮은 정도의 통증이나 뜨거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시술하실 때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울서마지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티타늄이 핫하니까 그러면 울서마지 할 때 티타늄도 같이 받을 수 있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울서마지는 사실 직후에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효과가 약간은 미비해요. 한두 달은 기다려야 그 사이에 효과가 쫙 올라오는데, 티타늄 레이저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약간 브라이트닝이 되고 밀착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선이 좀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가벼운 관리처럼 꾸준히 관리를 할 때, 그 다음에 울서마지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을 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내가 조만간에 있어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때 선택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울서마지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 이 콜라겐 리모델링 여러 층에서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기간 자체도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시술을 하면서 울세라랑 써마지가 너무 좋은 장비들이긴 한데 얘네들이 메꿔주지 못하는 약간 회색지대가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티타늄을 하면서 되게 많이 충족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의 주제는 회색지대에 대한 티타늄의 역할, 그리고 이 티타늄이 과연 울세라랑 써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